네. 그게 정말 거기서 말하는 '아 정말 이게 될까? 이런 세상이 될까? 이런 유통이 정말 될까?'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저였는데 음. 근데 진짜 그 촉매 역할로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게 됐다는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이거 음. 끝나고 한번 보시면은 네트워크랑 왜 제가 그 영상을 아침에 공유했는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안에 플랫폼 비즈니스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제 진사회성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진짜 마음 맞는 사람이랑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네트워크랑 잘 맞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확진자 수가 지금 보니까 막 하루에 1000명이 나올 거다, 막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금 12월, 1월까지 해서. 그래서, 준비, 대비하는 2021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나눌 거는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이 책이잖아요.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안에 한 30분이면 집중해서 읽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유통의 흐름 속에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 유통 단계로서 갈 거라는 내용이고,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이, 왜 피라미드라는 편견들이 생기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시고 전달하시면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미리도님 어디 가셨지? 사라졌어. 오잉. 잠시만요. 음? 들어오시면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요거 보시고 나서 나눔할 건데요. 전진 리더님부터 나눌게요. 요거 어떻게 보셨고 어떤 부분이 조금 좋았고 했는지 지인 리더님 먼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일단 최고의 기회 세 번째 정도 읽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두 번째는 그래도 또 이제 좀 잘 읽어보고 엊그저께 제가 다시 한번 되게 디테일하게 읽어봤어요. 꼼꼼하게 밑줄도 긋고 제가 나눔하고 싶었던 것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미팅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해요. 유통이 뭔지를 사람들이 그냥 뭐 사고 팔고 뭐 생산자 소비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유통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1페이지에 보면 그 표를 진짜 아예 외워서 그냥 그대로만 머리에 넣으시면 이거 말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연대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슈퍼마켓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일본은 미국을 따라하고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식이 된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데 실제 그런 거 같거든요. 뭐 슈퍼마켓으로 미국이 시작을 했으면 그 10년 후에는 또 일본이 따라하고 있고 한국이 또 그 10년 후에 따라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다단계의 변종이 되어 있는 그 80년대 보시면 한국에는 2000년대에 들어와야지 정확한 그런 1990년대 후반대에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일찍 들어오면서 이제 변종이 되었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뭐 피라미드 이런 얘기하면 벌써부터 선입견 갖고 그거 피라미드 벌써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변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연도 따라서 딱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위쪽에 보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유통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에 현명해진 소비자들에 의해 직거래 유통이 급부상하게 되었대요. 저는 항상 소비할 때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이런 얘기들을 또 되게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너 소비하면서 그 소비하는 곳에서 너한테 돈을 주냐 이런 말들도 많이 그냥 쓰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제가 즐겨 찾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제가 10번 정도 먹었을 때 한 번 아메리카노라든지 이런 걸 주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마케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내가 좋은 영양제 추천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당당하게 이제 잘 받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를 많이 언급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현명한 소비자 그런 얘기 한 번 더 나오는데 밑에 17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강력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이 창조되고 있다.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유상화를 하니까 진짜 부의 창출 시스템을 지금 저희는 여기 들어와서 시스템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진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30페이지 보면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로 거부감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한테 그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럼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거를 연도수로 이렇게 말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를 사실로 진짜 알고 있고 몸으로도 몸소 나누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있어요. 아주 거대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할 때 좀 더 빠른 속도를 준비를 하시면 진짜 부의 창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똑똑한 이 내용이 뭐냐면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뭐가 다르라고 하면 저희는 독립된 사업가고 다단계는 물건을 파는 그냥 판매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독립된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오면서 다른 영상을 봤는데 그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단계는 진짜 물건을 그냥 계속 판매를 해가지고 내가 수입을 버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을 제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 뭐 헬스팩 두세 개 팔아가지고 저희 남는 거 크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거를 그냥 이런 사업을 하는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제안해주고 이렇게 대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BO의 핵심 그 똑똑한 소비자들은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긴다. 이거 우리 소소소 사업 얘기 많이 하듯이 소개에서 소득이 되는 그 이야기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도 다단계 판매 회사로 등록되어서 있기 때문에 너네 그 다단계 회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안전 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단계 판매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핵심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단계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GS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단계 판매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다단계 판매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그래가지고 뭐 나쁜 회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거를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4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부자가 될 것인가?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인가?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고 외치고 있대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래요. 근데 책에는 사실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되게 많이 와닿았고 마지막에 급성장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확신한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정말 집중해서 집요하게 집중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고 저를 통해서 저로부터 굉장한 부의 그 조상이 되고 싶어요. 저는. 네, 이상입니다. 부의 조상, 저로부터. 네, 감사합니다. 아영 리더님도 네. 나눠주실까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책도 얇고 해서 더 꼼꼼하게 봤고요. 지금 지윤 스폰서님이 나눔해 주신 거가 거의 이 내용의 요점이긴 한 것 같아요. 단락별로 그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보면 저는 이제 앞에 6페이지 서문부터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왜 이 책을 쓰셨고 어떤 단계로 쓰셨는지라는 부분에 저는 7페이지의 첫 번째부터 중간까지 그 단락, 그 단락이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뒤에서 더 집중해서 봤어요. 저도 처음에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인분들이 걱정하는 게 가장 컸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내 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가 돼서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통의 흐름이 나오고 그 유통의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왜곡이 되어져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선진국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그 유통 방식을 따를 때 그 나라마다의 어떤 그 특징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다르게 한국만의 어떤 그런 저희는 약간 정 문화가 진짜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보다 저희가 전달할 때 오히려 그런 왜곡됨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제가 어떻게 더 많이 알고 전달을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라는 거.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 정말 이 현명한 소비자에 대해서부터 조금씩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정말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프로슈머에 대해서도 요즘에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프로슈머가 뭔지 지인분들에게 그런 거를 전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4페이지에 보면은 잘못 뿌려진 씨앗 이 단락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왔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왜곡이 됐는지 보면은 24페이지의 중간쯤에 탱자를 귤인 줄 알고 먹어본 사람들의 쓴 경험으로 얼룩진 것이 우리나라의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픈 역사다.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근현대에는 정말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물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산화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0페이지. 30페이지 아까 전진 스폰서님이 나눔해 주셨던 건데 저도 이거를 별표를 쳐놨네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거부감 나타내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인정하기까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그런 개념에 대한 도움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뒤에 보면 법으로 본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다단계 판매나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합법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는 차이가 있는데 뭐 판매와 소개의 차이죠. 내가 소비하고 소개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업자, 내 사업자로 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냥 오로지 내가 세일즈하는 거는 다단계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단계 회사라는 거는 그냥 그 안전한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것 때문에 다단계 회사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런 개념도 좀 더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 홈쇼핑이나 이런 큰 회사들도 다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유통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서 이 큰 회사들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속 추가되는 보통 우리가 사업을 전달할 때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알 수 있는 이런 큰 회사를 예시를 드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46, 4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47페이지가 되게 와닿았는데, 우선 뭐 시스템이나 이런 곳에서 뭐 강사님이나 저희 스폰서님들이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가지고 유선화에 대한 비전을 확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이미 현실로 나와 있다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확신 있게 하시는 건 아닌가,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이제는 조금 늦게 하면은 늦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 늦기 전에 미리 알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 되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제가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리더님도 나눠주실까요? 저 6페이지부터 저도 좀, 처음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사실 맨 처음 이제 지엔 스폰서님 만나고, 제일 처음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할까 말까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 그때 이 책을 조금 추천해 주셨는데 되게 얇은 책이어가지고, 정말 금방 읽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읽기 시작을 했던 그때 날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되게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다단계가 많이 발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었고, 내가 이게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많이 깨지는, 이 책을 통해 많이 깨지는 경험을 했었던 책이에요. 첫 번째 6페이지를 보면은 윗부분에 변화의 속도가 이제 빨라질 것이다. 그거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는지,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된다. 라는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 속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좀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아이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이 되게 막 유통의 이게 방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는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유통의 그 변화하는 시기에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0년대 우리 안 좋은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보다는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규제하는 법률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정말 합법화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좀 알 수 있는 책이었었던 것 같고,
이 11페이지에 정말 이 표는 제가 좀 되게 유심히 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거는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미국에 20년, 일본에 10년 정도 이렇게 약간 뒤쳐져 있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표로 딱 보여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고 있구나. 정말 내가 정말 봤던 것들이 되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을 알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올 유통의 방법인데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트워크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떤 네트워크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사실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많은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많이 접해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좀 알아봤었던 거죠. 그리고 13페이지에 이제 애들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못 갔어요. 네. 당황스럽네. 네. 79년도 이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다단계가 합법화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거듭해서 이제 직거래 유통이 이제 주로로 떠오르게 됐다.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고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단계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전례 없는 이제 새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됐건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온다는 얘기들을 많은 책에서 많이 봤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례 없는 부의 창출 시스템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 얘기들이 나와서 이래서 정말 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좀 그러니까 강하게 되게 왔던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30페이지예요. 내가 당할 것인가, 정말 이 흐름 속에서 이 거대한 물결들이 왔을 때 내가 당할 것인가, 정말 준비를 할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 30페이지에서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가줘요, 아빠한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맨 마지막 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힘과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아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저 조금만 기다려줘. 죄송합니다. 네, 자꾸 네, 그래서 이 기회들이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게 나한테 지금 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말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30페이지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 페이지는 이 30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앞부분들은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맨 마지막 단락.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해 왔고 이제 급성장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장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몸담고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기회들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깨줬다면은 조금 그것들에 대한 확신들을 좀 체크해 봤던 것 같아요. 깨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읽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 리더님도 나눠주실까요? 저는 일단 이런 발표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처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전화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안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책을 볼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본 게
다단계랑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다른지, 다단계가 왜 나쁘지 않은지, 그게 제일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면서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다단계가 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처음 이거를 이렇게 다단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부정적으로밖에 이게 느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어. 우리나라에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찍 들어와서 좀 나쁘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딱 붙여져서 이제 다단계 하면 무조건 피라미드, 부정적인 거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트렌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트렌드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가겠구나, 흐름이 바뀌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24페이지에 잘못 뿌려진 씨앗이 달라 이쪽 페이지를 보면서 왜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사기 판매로 전략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또 잘 몰라서 이제 35페이지에 법으로 본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를 보면서 다단계가 합법적이고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제 전지현 스폰서님 통해서 이게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불법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구나, 합법적인 거구나. 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단계가 어떻게 다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불법 피라미드 비교 이 부분을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단계 판매, 이 불법 피라미드가 어떻게 다른지 진짜 확실하게 딱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단계 판매는 피라미드 상술의 다른 이름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에 위장된 또 다른 이름이라고 오해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던 게 저도 처음에 이거를 유산화를 딱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피라미드의 다른 이름 아닐까? 다단계인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다단계 판매에 이렇게 위장된 또 다른 이름 아닌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2페이지에 이렇게 유인한다. 맨 밑에 단락 쪽에 유인한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안내한다, 가이드한다 라는 뜻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인한다, 떼어낸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안내한다, 가이드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이게 안내하고 가이드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 유인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었고, 그 다음에 저도 맨 마지막 페이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좀 보면서 부자가 될 것인가,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 이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앞으로 뭐 노년을 준비하고 뭐 앞으로의 내 이제 자식의 아들의 이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좀 내 아이를 정말 좀 풍족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키울 수 있게끔 이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가. 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데 필요한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책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정 기자님도 나눠주실게요. 저는 저부터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좀 꽉 막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유산화를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 거기 다단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단순히 그냥 다단계는 아랫사람만 엄청 일하고 위에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인 거지만 여기는 뭐 팀워크를 통해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직급과 상관없이 20%의 동등한 수익이 공유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유통의 흐름에 대해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랑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전할 때에는 내가 자신감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페이지에 보면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된 것이라는 게 좀 눈에 띄었고 나부터가 이 변화를 준비하는 자로 어찌됐든 지금 끼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은 다단계 판매 1년 이상 한 사람 집에 가서 장롱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이렇게 다단계 판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고가 쌓이게 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그 유진 리더님 그 친척 언니분이 그 아메이에서 처음에는 좀 잘 나가게 돼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고 외제차도 바꾸게 되고 집도 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했대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 지인부터 뭐 친척들에게 약간 강매 아닌 강매를 공기청정기나 좀 단위가 큰 것들을 막 이렇게 팔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메에 있는 그 직급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큰 돈을 매달 써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네, 그냥 정말로 이 유산화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나에겐 정말 행운이 될 수 있겠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번다는 생각에 돈을 쓰고 다닌다고 했다.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것이 다시 일정한 룰에 따라 본인에게로 되돌아오는 프로슈머라고 말한다. 제가 이거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이 프로슈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때 정말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미팅할 때 얘기를 하고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지은 스폰서님이 미팅할 때 이 네트워크가 근데 한국에서 정말로 보편화가 되어지고 나서는 지금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 정말 이게 너무 보편화되고 사람들에게 당연한 그런 소비로 구축이 되어지면 그냥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끝입니다. 네. 기자회장님도 잘 나눠주셨어요. 제가 조금 이거 저도 한번 나눠보면은 이거 다 나눔하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초기 사업자랑 조금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랑 같은 책을 봐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의심하면서 처음에 책을 보기 시작을 해요. 진짜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다단계인데 네트워크랑 얘기하는 거잖아. 어차피 피라미드인데 다단계라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랑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이 책을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꽂히는 말들이 다 부정문이에요.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꽂혀요. 불법, 막 이런 거죠. 사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꽂히고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꽂히시는 지지직. 지질거려요? 네, 지지직. 지금도? 잘 안 들리세요? 지금 괜찮아요. 아, 네. 좀 멀었나 보다. 가까이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정문에 많이 좀 부정적인 단어에도 많이 꽂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의심의 눈치로 이제 그리고 보시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전문가들이 말할 때 네트워크라는 게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차피 우리가 아, 그래요? 왜 그럴까? 잠깐만요. 그러면, 일본 스폰서님 계신 거 맞죠? 인형처럼 가만히 계셔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핸드폰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해야겠다. 이건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건 잘 들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와닿는 부분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지를 초점을 맞춰서 많이 봐요. 이 책에 대해서. 어차피 할 거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말을 전달해줘야 되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요 페이지, 6페이지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내가 이 준비된 상태로 이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읽으시면서 그렇게 바뀌실 거예요. 어차피 네트워크를 선택하셨고 이걸 계속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얘를 그러면 내가 정말 준비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실 거기 때문에 부정에서 계속 긍정적인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이제 기회라든지 뭐 변화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저도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라는 그런 영역 자체가 내가 모르고 있으면 사람들은 뭘 모르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런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단순하게 네트워크를 전달받아서 얘를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내가 이해하기까지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게 최고의 기회뿐만 아니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게 안 바뀌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부터 막혀 있거든요. 나부터 막혀 있어서 그 말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아는 것을 계속 좀 늘려가시면 좋겠고 얘뿐만 아니고 제가
두 권, 세 권 정도 더 추천해드린 책 있잖아요. 그거 꼭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보내드린 영상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를 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보면은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이 책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개정된 게 2017년에 다시 개정돼서 이 책이 나온 거라 가지고 맨 마지막에 2018년에 나왔구나. 4세 발행했을 때 2018년 계속 이제 개정돼서 발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뭐 2016년 다단계 판매 업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 한 13년, 뭐 14년,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크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나라의 네트워크를 뿌리 내리기까지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구전 광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광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하는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전 속에서 전달되어져야 돼서 퍼지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 축적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레버리지를 쌓는 관계 안에서 분명한 시간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라는 특성 자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신뢰가 있는 사람, 전달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느린 거예요. 파생되는 속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온 거죠. 2016년도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한 5조였어요. 근데 지금 불과 3년, 4년, 2019년도에 10조 이상을 돌파했거든요. 그만큼 레버리지가 더 커질 거란 얘기예요. 그 이상의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6페이지에서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벅학 박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김태수 이 작가님이요. 아이비오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메이 사업자가 아닌가 제가 생각했거든요. 뒤에 이제 예시나 이런 것들이 든 게 아메이로 예시를 많이 들었고 아이비오는 아메이 사업자들한테 붙여지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 자체가 우리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6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메이 보상 플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메이 사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법학 박사라고 하니까 그 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이해를 좀 시켜주고 있죠. 1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유통의 흐름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유통의 이제 흐름 보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까 다 얘기해 주셨지만 직거래 유통으로 마지막에는 바뀌게 되어 있고 프로슈머와 프로슈밍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가 수입이 되는 뭐 기이한 현상 이런 것들로 해서 프로슈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게 16페이지에 이 박앤세일 이벤트 나와 있잖아요. 결국엔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돈을 번 게 아니고 결국엔 내가 필요하지 않는 지출을 한 것이라는 것들을 나와 있으면서 생산자는 그러니까 유통의 공급자는 돈을 벌게 무조건 되어 있고 아무리 싸게 구입하더라도 소비자는 돈을 쓰는 거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처음 해봤을 때 저는 되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1+1이나 이렇게라고 하면은 싸다고 사는 데 가도 막 이렇게 많이 구매하잖아요. 막 블랙 프라이데이 이럴 때 막 70%, 80% 세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였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느끼는 그런 처음에 제가 글책을 봤을 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캐시백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일본 유통 흐름이 나오고 21페이지에 보면은 90년대 초반에 이제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신유통의 그 할인마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려면은 차가 있어야 돼, 자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지 못했고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다단계가 이제 들어왔던 거죠. 불법 피라미드들이 들어왔던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러면서 24페이지에 이제 88올림픽 유치 붐을 타고서 들어왔던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단계에 대해서 잘못 뿌려진 신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페이지에 마지막에 아직 성숙되지 않은 환경 탓에 그 씨앗을 본 의도와 달리 마음밭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어지고 악용되는 피라미드 사기 판매로 전략해 버렸던 것이다. 이때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뉴스에서도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를 이제 금하겠다 막 이렇게도 뉴스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뒤에는 합법화가 됐는데 그때는 뉴스에나 뭐 이렇게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고 그런 편견이 생긴 부분이라는 거를 좀 아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뒤에 보면 28, 29페이지에 환골탈태라고 하면서 그 아까 아영 리더님이 얘기하셨던 정문화에 대해서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30페이지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 힘과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회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가 어쨌든 미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순이라고 하면 20년, 10년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0년 이렇게 좀 뒤처진다고 하면 한국이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에 진짜 최적의 나라긴 해요. 왜냐면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택배가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4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에 와요. 금요일은요 5시까지 주문해도 다음 날에 오거든요. 토요일에 와요. 배송이 돼요. 그렇게 배송 시스템이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진짜 많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진 리더님 아시겠지만 택배가 한번 오려고 하면은 막 일주 길게는 보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택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함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유산화에서도 전 세계 인컴 순위 1위가 한국 사람이에요. 박정자 편합본 스폰서님이시잖아요. 그 예전엔 안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위 아니었어요. 2위였다가 지금 1위로 탈환하신 지 작년부터 해서 계속 1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더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할 사람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런 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게 갖춰져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크고 뭐 코로나 시대가 와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작이 되면서도 마찬가지. 지금 택배 완전 호황이잖아요. 쿠팡은 진짜 호황이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택배 시장이 정말 성장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의 사업성을 한국 사람들한테 강조한다고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기 31페이지에 뭐 클린턴 대통령도 연두교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직접 판매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본인이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고 35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서 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된 게 1995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뒤에 이제 내용에 사업 권유 거래 그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국어로 좀 풀어 쓰다 보니까 사업 권유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법이 있고 사업 권유 거래법이 있고 두 개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다단계 판매 개념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고 먹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회사나 이런 데가 다 이런 구조기는 해요. 직원이 뭐 대리보다 돈 더 많이 받지 않잖아요. 뭐 많잖아요. 사원들이 그런 것처럼 뭐 과장이나 부장이 대리보다 더 많이 받지 덜 받지 않잖아요. 사장이나 회장이 제일 많이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계,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 회사의 구조, 뭐 교회의 구조 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런 것들이 갈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40페이지, 41페이지에 뭐 IBO의 예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42페이지에 아까 은지 리더님이 유인한다. 마찬가지죠. 초기 사업자들 요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그렇지만 유인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막 현혹시킨다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막 현혹시켜 어떻게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맞아요. 이게 그냥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안내가 되고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거 진짜 나의 마음 차이. 그 상대방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의 차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요. 보상 플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충분하게 아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판매 많이 해야 하는 네트워크 회사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고, 말 그대로 사람을 유인하고 꼬셔야 되는 회사 있어요. 왜냐? 회사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 않은데 같이 하자고 하면 꼬셔야 돼요.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설득해야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윗사람만 돈 벌어주는 회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인하고 하려면 말을 엄청 잘해야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얘들을 다 배제하고도 정말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그거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주는지, 걔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 편견은 분명히 내가 깨야 되는 거니까 내가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 이 사업 목적이 변경한 이후에 나오면서 GS 홈쇼핑, CJ 홈쇼핑, 아까 전진 리더님이 말씀해주신 그 종근당, 한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점점 더 변할 거예요. 시장이 점점 더 변할 거고, 제가 봤을 때 올해 내년에는 더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이 되면서 더 변하지 않을까. 그런 유통 방식이 점점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네트워크의 비전에 나오는데, 아까 문정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46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 오는 10년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부터 10년.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2년 지났으니까 8년 남았어요. 그 안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2018년 12월에 사인업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산화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2019년 1월에 킥오프 갔을 때만 해도 그때 10,00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 올해 킥오프에서는 2배 이상이 왔어요. 10,000명 넘는 그런 인원수가 킥오프 행사장에 그 킨텍스에 모였거든요. 그게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성장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유산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지금 18년, 17년, 18년 됐지만, 그 안에 처음에 소득승이 없었다가 점점 올라서 22, 10몇위, 지금은 업계 7위, 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10년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이 10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거에 비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맞거든요. 제품 좋다는 거, 회사 좀 탄탄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게 많아졌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이젠 트여있고 깨어있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기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미용실에 원장님의 이제 부인이란다. 남편분과 그 부부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이 또 계세요. 다른 분 손님이 이미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일을 한다고 하면 저랑 하고 싶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나랑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대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선택하는 시대예요, 정말로. 그래서 네트워크는 다 하고 있어. 그리고 그분이 이미 애터미에서 조금씩 일해보신 분이고, 아메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에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할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거고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일반화될 거다. 되게 무서운 말이 여기 나오죠. 일반화가 된다는 것은 사업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소멸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사업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중요성을 깨주면서 이 사업에서 같이 하자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견이 깨지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걸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경쟁이 될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개발하고 뭐 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 사람한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달했을 때 그 사람 편견을 깨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편견이 다 사라지고 나면 진짜로 이 대부분의 사업을 할 건데, 그럼 너나 할 것도 없이 경쟁 구도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진짜로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 유산화를 도구로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에는
그냥 고냥고냥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수준 자체가, 소득 수준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평준화가 되는 거죠. 월천년은 될 수 있지. 근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수억은 벌기가 힘들죠. 왜냐,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벌어가.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누리기까지 그런 부를 창출하기까지는 힘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나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 할 거라고 그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랑 같이 이제 쓴 그 책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원래는 네트워크를 안 하다가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어떤 네트워크인지 계속 다른 사람들 궁금해하는 지금 중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급성장 시대가 도래했으니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라. 몸담고 있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전달을 하라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항상 초반에 초기 사업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변화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 잘하고 막 영업도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거 정말 다 배웠는데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변화를 가지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을 나도 모르게 그런 선입견, 내 진짜 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관점을 조금만 전환해 보시면 네트워크 하시는데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진짜 재밌는 일이거든요. 이걸 깨면 재밌는데 얘가 안 깨지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1번 리더님한테 이제 요청을 드린 거는 이거 보고 나서 좀 다른 관점, 남자들이 생각하는 다른 관점과 지금 유통회사에서 계속 오래 근무하셨고 여튼 흐름이나 이런 거 조금 더 그런 남자의 시선, 진짜의 그런 유통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 드렸거든요. 네. 다들 아시죠? 주사업자는 박일권 리더님이에요. 여러분의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일권 리더님 얘기 나눠주실게요. Hello everyone. 잘 들리시나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들만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지금 홈플러스 본사의 재무 파트에서 일하고 있고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고향은 전주고 85년 소띠입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 학기를 다니고 때려치우고 군대를 갔다가 뉴질랜드에서 1년 반 정도 그리고 어학연수하고 호주 시드니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한 3년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의 그 20대부터의 히스토리가 대충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안물안궁할 법한 제 소개를 한 거는 이제 저와의 인연을 이 최고의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함께 나눈 이 최고의 기회는 저도 이제 사업 초기 때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유통의 흐름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한 상위 10% 안에 들어가서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앞에서 이제 책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유통시장 트렌드를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유통 격차가 한 20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한 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통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물류하고 구독이에요. 구독. 쉽게 생각하시면은 쿠팡의 그 로켓 배송 그리고 와우 회원 있잖아요. 회원.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이 벤치마킹 한 게 그 미국의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물류센터하고 이 구독 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류를 잡고 소비자를 그 회사 안에 락인, 그러니까 소비자를 잡는 게 이제 그 유통 시장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큰 유통회사나 뭐 거대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은 그 인플루언서예요. 인플루언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제 유명 유튜버나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유튜브나 어떤 그 온라인상에서 라이브로 제품을 파는 건데 그 유통업계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유통 채널이거든요. 이 인플루언서가 우리 같은 네트워커들이 타야 할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회 책에서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연설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언급을 했는데 오바마는 그렇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승 흐름에서 안정된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경제 성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으면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한국도 안정기에 접어들 거고 그때는 지금하고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거고 정신을 좀 바싹 차려야 된다. 그런 시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느슨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사실 저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그게 이제 기회인 것을 알고 잡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유산하라는 이런 최고의 기회를 알게 되셨으니까 꼭 꽉 잡으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제 갑자기 준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길면 또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도 되고 뭐 마무리는 지은 리더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혹시 오늘 하신 거나 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셔도 돼요. 이제 그 마이크 다 켜두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까 끝났으니까. 따로 질문 없으세요? 네. 제가 드린 얘기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3주? 2주, 알게 된 지는 3주 정도 됐고, 제대로 사업을 시작해보자 마음 먹은 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완전 초기 사업자인데, 이 초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알고 있으면 좀 좋을 만한 것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답하는 건가요? 네. 질문이. 저도 조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덧붙일게요. 초기 사업자가 처음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조금 보시고, 뭐 영상 보시고 하시고요. 그 부분에서 중점을 그러니까 맞춰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맞춰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어차피 네트워크를 할 건데, 할 것이잖아요. 일주일 정도 지금 어쨌든 해보겠다고 말씀 먹으신 게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할 거면,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중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스폰서와 직스폰서와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되, 만나서 내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다 앞으로 어떤 걸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서로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 사업자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단 하나예요. 일단은 내가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학력이 뭐 다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처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갓 태어난 아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초반에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해온 것들, 나의 경험치, 또는 내 경험치 아니고, 나 말고도 더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 처음 시작하는 이 파트너를 이끌 건데, 어떻게 이끌 거냐면,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거예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하는 것들을, 스폰서 저는 못하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심이 혹시 드시더라도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해보세요. 그럼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하나 그거 해 나가다 보면 갑자기 못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래도 어차피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스폰서가 뭔가를 이제 가이드하는 부분, 아까 유인과 가이드 말씀드렸죠? 가이드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따라오다 보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느끼실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게 장기적인 베이스예요. 장기적이지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꼭 천천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 페이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저희 스폰서님이랑 완전 밀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로 가다 보니까 저도 조금 뭐랄까 낭비했던 그냥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좀 스폰서님하고 밀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나가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 이런 부분을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집중하고 스폰서님하고 그런 좀 밀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개념을 좀 초반에 잡아가시면은 나중에 이게 분명히 이제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항상 이게 막 올라가기만 하진 않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나 미팅 중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나한테 감정적으로나 그런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으면 이게 끝까지 내가 갈 거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제 스폰서님하고의 소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조금 초반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 거죠? 네. 네, 사진 찍고 마칠 건데요. 네, 결국엔 스폰서 말을 잘 듣자입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잠시만요. 확인해야 돼요. 이거 안 찍히고 있으면 큰일 나. 됐다. 네. 우리 연말에 12월 마지막 주나 그 전주에 줌에서 그냥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을 조금 만들 거거든요. 한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어떤 거를 할지, 우리 팀에서 유비란스에서 어떤 거 할지, 그런 계획이나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개별로, 팀별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시간이 조금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내년 2021년에 각자의 목표 있으시잖아요. 그 목표 정리하셔가지고 그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목표라는 건 승급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고 인컴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연별로, 그 다음에 분기별로, 달별로, 이렇게 주별로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쪼개서 날짜 아예 조금 내년에 그것들을 계획 세우셔가지고 발표를 같이 하는 시간 갖고 제가 또 다른 이제 팀적인 부분이나 다른 것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 할 거고 날짜 공지는 투표 받아가지고 제일 많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날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곧 그 투표하는 거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참여 가능한 날짜에 투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뭐 11시에서 12시나 아니면 10시 반에서 11시 반이나 이렇게 딱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목표나 계획 잡는 거 조금 어렵거나 하시면은 이제 스폰서님이랑 같이 그 계획 잡아가시면 되고 서로 그런 것들 공유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스폰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서포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지하고 있어야 요때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같이 밀착해서 도움을 드려야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겠구나. 스폰서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같이 성장 하시니까.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는 또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줌에서 또 만나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